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K8 하이브리드 시승차를 받아서 여러분께 제 출근길에 직접 주행을 하면서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특별한 브이로그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막 아예 감기에 걸렸다 막 이런 상황은 아닌데 몸 상태가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얼굴도 막 한바탕 뒤집어지고 최근에 제가 뭐 9월, 10월 연달아 특히 10월 정말 하루도 못 쉬고 하루에 막 3건, 5건씩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몸에 무리가 온 건지 조금 이렇게 몸 상태가 온전치도 않은데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은 약간 쉰 것 같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까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에는 되게 뭔가 카랑카랑한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오늘은 살짝 꾀꼬리가 보기 쉬웠네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전해드렸을 때 참 예쁘고 편하고 넓고 다 좋은데 다만 가속에서의 답답함이 머릿속에서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리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그런지 제가 기대했던 그 부분, 어떤 가속을 할 때의 힘이나 아니면 주행을 했을 때의 그 승차감 자체에서 오는 그 쾌적함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개선이 확실히 돼 있구나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 질감도 원래 K8 가솔린도 충분히 좋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확실하게 더 좋은 느낌이고요.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힘도 훨씬 더 받쳐주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을 때 이런 퀄리티에서 오는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은 확실히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만족하실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해요. 느낌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시승차가 제가 평소에 타는 차보다 막 크기도 크고 더 막 안락하고 힘도 좋고 이런 차가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차 빨리 타고 출근하고 싶다, 뭐 출근길이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평소에 제 차는 저는 좀 작은 차를 타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를 탔을 때 진짜 아무리 1열에 앞에 뭐 핸들도 있고 이것저것 옆에 솟아있는 구간이 원래 많다 치더라도 그래도 제가 앉은 이 공간의 공간감이 넓으면 운전을 할 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오토홀드 밟아놓고 노래도 안 트니까 진짜 조용하죠.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전 조용한 차 좋아해서. 예전에 저희 아차가와 채널에서 1톤 트럭 타고 배구장 출근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배구 시즌에는 현장 리포팅 가는 걸 브이로그로 이렇게 내보낼 만한 기회도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야구장 때는 그런 기회가 어쩌다 보니까 없었는데 배구장에 도착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저기 과속방지턱이 진짜 뾰족하거든요. 네, 항상 제 차로 들어올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랑은 아예 다르네요. 엄청 부드럽게 좀 충격을 걸러줍니다. 경기 시간 3시간 전에 도착을 하는데 벌써 주차장에 자리가 많이 없네요. 다들 엄청 일찍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배구 리포팅을 마쳤어요. 5세트, 풀세트까지 가는 바람에 살짝 힘들었고 오늘 인터뷰지. 아니,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이 배구장 내부의 어떤 모습들이나 내부에서 제가 하는 모습도 조금은 담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일단 주행씬만 거의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다시 이제 돌아갈 텐데 너무 추워서 열선 시트 올려놓고 히터 켜놓고 있던 참이었어요. 하이브리드니까 뭔가 더 빨리 따뜻해지는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지금 저녁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 저는 밥 먹을 시간 없을 때 이걸 많이 먹어요. 아우 차가워. 아우 차가워. 아 차가워. 근데 열선 시트 올린 지 안 됐는데 벌써 엄청 뜨겁다. 진짜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넘을 때 느낌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충격을 완전히 흡수해준다고 싶을 정도로. 역시 고급차는 다르네요. 신호 올 때까지 먹는 편이에요. 이때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와! 저 이거 끌려고 여기 만지다가 여기 암레스트에 손을 올렸는데 너무 따뜻해요. 여기가 열선이 들어가 있다더니 진짜 이렇게 따뜻하네요. 추울 때는 이런 핸들 여기도 막 붙잡고 어떻게든 막 몸을 녹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도 잡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좋긴 하겠다. 추울 때 도움이 되겠어요. 경고등 같은 게 뜰 때는 이 무드등 색상도 같이 빨간색으로 변해서 깜빡이니까 운전자가 정말 모를 수가 없게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진동으로도,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도 알려주고, 무드등 색깔로도 알려주고, 소리로도 알려주고, 이렇게 진짜 조용하고 부드럽게 차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퇴근길에 누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가면 진짜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새삼 드네요. 이제는 제한 속도가 100km인 구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우와! 제가 2.5 가솔린 일반 차량에서 느꼈던 느낌이랑은 아예 다른 차 같아요. 훨씬 더 시원하게 속력이 올라갑니다. 여전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부드럽게. 저희 채널에서 똑같은 차량을 놓고 그 차의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직접적으로 연달아 비교해서 올렸던 컨텐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번 K8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타서 비교를 해보니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가속에서의 차이가 크긴 큽니다. 30분 넘었나 보다. 얘가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이거를 30분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1시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소리 들리시죠?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을 작동합니다 라고. 제가 딱 지칠만한 시기가 오니까 스트레치를 시작해주네요. 일단 확실하게 이 부분에 순환을 한번 시켜주는 거에다가 또 실제로 허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힘까지 확실히 전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제 차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차할 때 서라운드 뷰가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또 서라운드 뷰 주위로도 둘러주고요. 후방 카메라에 뜨는 이 주차 보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완전히 직선의 스타일로 헷갈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주차 여기까지 하라고 세워놓은 경계물 거기까지 닿으려고 했더니 차가 긴급 제동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 센서까지도 또 훌륭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오늘 하루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도로 겸해서 시내 살짝 주행해서 왔더니 14.5km가 나왔어요. 안 막히는 도심을 겸하면 이렇게 연비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은 제가 에코 모드 말고 일반 모드로 놓고 또 한번 연비 비교해 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이천에서 강남까지 가는 길을 연비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K8 리뷰 때 듀얼로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무선 충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엄청 뜨거워지는 데 반해서 충전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좀 오랜 시간 핸드폰을 두고 무선 충전을 해봤거든요.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내비게이션이랑 그 유튜브 뮤직은 틀어놓은 상황에서 40분을 충전했을 때 10%가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가운데 나오고, 오른 한편으로 충전 중, 하이브리드로 주행 중 이렇게 지금 차의 구동 상태 메시지로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전기 모터 주행, 이런 식으로 충전 중, 지금 차가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바로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얼만큼 충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확실히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만족도도 높겠죠.
지금 이천에서부터 강남으로 가는 길에 이제 이 양재 쪽으로 진입을 시작하면서 막히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막히면 아무래도 연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중간 점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 이어왔고 한 90km에서 100km 정도 거의 정속 주행에 가까운 운전을 계속해서 50분 정도 주행을 한 결과 연비는 19.4km 이렇게 뜨네요. 20km의 벽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달려왔는데도 20km가 안 찍히는 걸 보면은 연비 20km의 벽은 진짜 높긴 높구나. 근데 19.5km가 평균으로 나왔다는 것도 엄청 잘 나오는 거긴 하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여러분도 아시는 이 경부역이 막히는 구간, 여기에서부터 더해진 평균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쩜 이 길은 항상 막힐까요? 시간대도 크게 타지 않고 지금 1시 23분이에요. 지금 20km가 안 되는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나 막힙니다. 여긴 언제나 막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에서 나오는 연비랑은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방금 깨달은 게, 오히려 막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나서 평균 연비가 더 올라갔어요. 지금 20km를 돌파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양재 다 와서 막히는 그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연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전까지 19.4km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속에서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40km 이하, 거의 20에서 40 구간으로밖에 주행을 못했던 그 구간에서 연비가 훌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km, 20.2km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말 이 서울, 막히는 도심 이런 곳에서 훨씬 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막히는 도시에서 또 출퇴근 시간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신다고 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착각을 한 거였어요. 저는 무조건 고속도로가 유리하고 차라리 낮은 저속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쓰는 것보다는 좀 높은 속도에서 연비가 유리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제 생각에는 저속에서 충전량이 소모량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도심에 강한 모델이다. 네, 이렇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떤 차를 운전하면서 실연비가 20이 찍히는 걸 지금 처음 봐서 너무너무 신기한데, 막히는 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연비가 나왔다는 거, 진짜 하이브리드의 강점을 새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강남에서 상암까지 이렇게 막히는 도심주행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저 이제 옷을 갈아입고 골프 아카데미 생방송을 하러 회사로 갈 건데요. 보통은 매번 이제 방송 의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회사에 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을 할 때는 항상 추리닝 바지에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서 갈아입기 편한 옷을 입고 가요. 예쁘게 입고 가진 않아요, 회사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너무 운동하다 온 사람처럼 오는 거 아니냐 하실 때도 있는데, 저는 거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분장실에 먼저 들러서 아예 옷을 갈아입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 분들은 뭔가 추리닝 바지를 입고 회사에 가실 일이 진짜 없으니까 저를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근데 저는 항상 방송하러 가는 시간이 대부분 6시 이후, 다른 직원분들이 퇴근하신 이후이기도 하고, 아니면 주말 아무도 없는 그런 사무실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옷을 좀 편하게 입고 가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마포에서 상암으로 가는 길에 이제 완전히 시내 주행만 해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한 13분 정도 그냥 시내에서 계속 신호 받으면서 주행을 해오고 있는데 벌써 연비가 15.5km로 찍혀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 하이브리드 차는 신호를 받든 저속이든 고속이든 좀 고르게 전 영역에서 연비가 15km 이상은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방송을 마치고 다시 퇴근을 하는데요. 사실 그 앞에 막 이것저것 전해드리기로 했던 걸 제가 중간에 막 다른 일정들이 생겨서 많이 촬영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말씀으로만 전해드릴게요. 제가 뭐 마포에서 상암까지 이렇게 시내 신호를 받으면서 계속 시내 구간을 주행했을 때는 연비가 한 14에서 15km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차를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30분만 운전도 해보고 2시간 넘게도 운전을 해보고 했을 때 항상 결론적으로 15km에서 한 18, 19km 정도? 그 정도는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구나. 근데 아무리 연비가 안 나오더라도 14km 정도는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막히는 구간에서도 저속에서도 효율성을 조금 높여주는 모드로 가동이 되다 보니까 다른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막히는 구간에서도 이 연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이틀이지만 타면서 계속했던 실수가, 저는 이 차를 하고 나서 바로 차에서 내리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뭐 밀려있던 통화를 한번 해서 연락을 할 걸 다 하고 내린다든지 뭐 답장을 할 걸 다 하고 내린다든지 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차가 너무 조용해서 자꾸 시동이 꺼진 줄 알고 그냥 내려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은 안 잠기고, 그래서 왜 문이 안 잠기지? 해서 보면 안에는 아직 시동이 안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차가 조용해서 내가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구나 싶고, 네, 새삼 참 차가 조용하구나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시동이 안 꺼져 있었는데 꺼진 줄 알고 내려서 잠그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상암에서 마포까지의 주행을 마쳤는데요. 한 7.3km 정도를 주행했고 20분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때까지 봤던 평균 통계 중에서 가장 낮은 연비가 나왔어요. 14.3km가 나왔는데, 이 수치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낮게 나왔을 때 연비도 결국에는 14km가 나온다라는 걸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확실히 그냥 일반 K8 가솔린 차량보다 훨씬 더 힘도 좋고 승차감도 뛰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K8을 고민하시는데 가솔린을 타봤는데 나는 좀 힘이 아쉽다, 특히 그 가속력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